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. 거의 90%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10%의 어려운 난관을 통과했습니다. 결국 다시 회생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.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치 독해를 풀어가려고 합니다. 국회에서 체포 동의서가 통과됐는데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고 기각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?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도 고민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. 이 기각 사유서를 잠깐 이 화면에 띄워서 읽어보겠습니다.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, 다만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 이재명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주변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걸 당장 구속시키면 여러 가지 파장이 클 것 같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계획은 이 모든 것까지 다 순서로 넣어놨거든요. 기획 단식을 시작할 때 단식을 시작하고 자기가 불체포 특권을 번복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뭔가 이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는 것, 이래 가지고 이제 이 구속의 위기를 모면할 것,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는데 이게 스텝이 꼬였죠. 이 스텝이 꼬이니까 이제 이 단식으로 밀어붙였고, 이 단식에서 새로운 지팡이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입니다. 휘청했죠. 결국은 이제 흥크러진 머리결, 수염 난 거, 초췌한 모습, 어눌한 말투, 이런 것들이 이 일개 판사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개딸들의 어떤 뒷배경, 그리고 비명계에 대한 살해 협박,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판사로서는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것이고, 이 고민의 결과가 범죄 혐의는 조금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 사유까지는 안 간다, 이런 어정쩡한 논리적 모순이 된 문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영장 기각으로 1라운드가 끝났는데 이제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? 검찰은 이제 의문을 일패를 했죠. 지금 이제 검찰은 거의 초상집일 것입니다. 근데 검찰이 믿는 것은 어디 있어요? 검찰도 이 부분에서 기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닐 거거든요. 결국은 이제 쌍방울이 집 임원들을 전부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쪼개기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을 영장을 새로 칠 것인가. 그리고 법카, 뭐 초밥하고 뭐 이런 거 있죠. 좀 꾸지리한 그런 범죄 혐의인데 이런 법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까지 섞어가지고 영장을 새로 칠 것인가,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, 사실상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영장을 친다는 게 실익이 없다. 이게 아마 검찰의 판단일 것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또 영장을 넣으면 어느 판사든지, 영장 전담 판사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전담 판사가 방향을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. 또다시 영장에 대해서 기각 탄원을 뭐 한 100만 가까이가 할 것이고, 개딸들을 동원해서 연일 유판사를 뭐 좌우 협공으로 달아들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. 이 판사가 진보 성향이다, 뭐 보수 성향이다, 이런 건 관계없어요. 왜냐하면 이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실의 판사는 없습니다. 그냥 거의 원칙주의자고. 그런데 한 개인이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부담스러웠던 것만은 사실일 것이고, 그런 의미에서 검찰도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. 이게 제 판단입니다. 이렇게 기각이 될 줄 알았으면 이재명 대표는 좀 더 당당하게 국회에서 체포영장을 받겠다 한 게 더 나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도 영장 기각을 해서 녹색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후회하는 장면.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폼나게 내 체포영장 받아들이겠다. 난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. 이렇게 했으면 좀 폼도 나고 뽀대도 나고 결국은 다음 대선에 나갈 때도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. 이런 생각을 지금 막 할 거예요. 할 건데 이 모든 계획 속에 차질을 빚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,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자기는 외통수거든. 이대로 가면 구속이다 생각했던 거죠. 그리고 개딸들의 어떤 이런 90만 탄원서, 그리고 비명계의 반란표로 인한 이런 이상한 현상,
그래가지고 당 안에서 옥신각신하는 상황, 이런 건 계획에 안 넣었거든요. 근데 이 상황이 절묘하게 이렇게 꼬여버렸어요. 거기에다가 자신은 이 30일 정도의 단식으로 버티면서 이 단식 내공도 쌓였고, 이 단식을 통해 가지고 단련이 많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 단식하는 30일 기간 동안 단식에 대한 어떤 뭐랄까 캐릭터, 단식 캐릭터가 완전히 몸에 내공이 된 거죠. 그래서 저 법원에 출석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아주 지팡이를 짚으면서 휘청하는 게 저 내공은 참 보통이 아니다,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후회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잘 된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,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당권을 다시 잡아가지고 비명계 축출의 여론을 전부 들으면서 아니다, 우리는 화합해야 된다, 이제 경제로 가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. 하지만 정의라는 거 있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라는 거. 이게 완성된 정의, 결과론적인 정의가 정의인 것인지, 아니면 승리한 것이 정의로 남는 것인지,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역사가 평가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의문의 일성, 이건 분명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지만 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, 이렇게 보진 않고요.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참담한 결과라고 보지만 마지막까지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끌고 갈 수 있다,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밥상머리에서 이번 추석에 많은 이야기를 해보시고 추석이 지난 다음에 정치 독해 5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